다음 수열이 등차일 때 똥똥똥똥똥 아니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일 때 혹은 등비 수열일 때 그죠? 항상 어떤 수열인지를 말을 해주고 문제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너네 항상 네모 치면서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네모 치자.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든가 공차라든가 등차 중항이라든가 이런 표현 말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등비 수열이야? 네모 치자. 공비가 있겠구만.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줄 거야.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줄 거야. 그래서 니네가 여기 있는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꼭 알아내야 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등차랑 등비였거든. 그래서 등차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익혀볼 겁니다. 자, 대답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 뭐였죠? 차이가 일정하죠? 이게 한자요. 등차가 뭐냐면 같을 등자거든? 그러니까 등신 이러면 넌 신이랑 똑같은 애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을 등자입니다. 그래서 등차 이런 뭐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똑같은 애를 계속 더하거나 빼서 나오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 같을 등자예요. 알았지? 그 등이 같을 등자야. 한자예요. 한자를 쓰는 건 몰라도 그 뜻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한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신 이러면 너 신이랑 같은 애구나. 넌 신급인데? 어우 쓰라 등신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등신이라고요. 그죠? 자, 그럼 봅니다. 등차 수열이야. 일정한 애를 계속 더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등차 수열인 친구들은 어떤 애가 됐든 일정한 그 차이, 공차를 갖고 있어. 됐죠? 그럼 이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n번째 항에다가 그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맞아? 무조건 등차 수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야,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대 라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등차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등차구나. 공차가 여기 써있는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거꾸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두 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배 항 값은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 더한 거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대. 자, 이거 무슨 말 한 걸까? n번째,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n 플러스 2번째 이웃하는 항 3개를 똥똥똥 써놨잖아. 그랬을 때 가운데 2배가 양끝 더한 거랑 같은 거래. 이게 등차 중앙 표현이지. 그럼 당연히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은 우린 누구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등차라는 말 대신 이런 표현들을 줄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네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이때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 관계가 n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다시 이웃하는 두 항의 어떤 관계식을 줄 거야. 얘를 우리가 예전에는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했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굳이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써도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이면 얘는 빼박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비 수열도 두 가지 표현 정도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와우,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됐죠? n번장에다 일정한 수 r을 곱했더니 그 다음 n 플러스 1번장이 나왔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었다.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의 제곱값이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 고비형태로 써져 있다면 등비 중앙 표현이네. 아, 무조건 얘는 등비 수열일 거야.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등차와 등비를 표현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재밌는 건 이 첫 번째 써져 있는 요런 표현들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정리했던 내용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말을 바꿔볼게. 그래도 잘 성질과 특징을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193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 보세요. 19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도돈똔똔. 아, 그래서 이거 용어를 얘기 안 해줬구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수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얘를 기납적으로 접근해 본 거거든.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역법이 뭐예요? 몰라요. 뭐 작년에 같은 안 들었네. 네, 둘이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귀납적이라는 표현, 귀납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18세기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표현으로서요. 뭐 홉스나 베이컨 뭐 이런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맛있죠? 네, 맛있죠?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사실 이쪽 경험주의이긴 한데 뭐냐면 이거야. 슬아가 3분 늦었는데 3대를 맞았고 예진이가 10분 늦었는데 10대를 맞았네? 그럼 서연이가 30분 늦으면 몇 대 맞을까? 네. 어떻게 알았어? 경험에 의해서 알았거든. 그 말은 1 넣었을 때 누구? 2 넣었을 때 누구? 3 넣었을 때 누구? 그럼 n 넣었을 땐 누굴까? 라고 이 경험에 의해서 전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 이게 귀납법. 그리고 전체를 보고서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연역법. 이런 표현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가서 들으시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국어선생님한테 선생님 귀납법과 연역법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역법은 참고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죠. 논리적인 표현. 그 사문에서 나왔겠죠. 네. 시험 봤어요. 뻥치네. 자, 1번입니다. 얘를 보면서 너네한테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이 4래. 그럼 너 두 번째 항 누군지 알 수 있니? 라고 하면 나는 요 n자리에다 1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n자리에다 1을 딱 대입하는 순간 A2 빼기 A1은 입니다가 된 거고 그럼 A2는 첫 번째 항 얘가 4라면서 몇인 거다? 6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야, 세 번째 항 어떻게 n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A3 빼기 A2는 2니까 A3은 자, 두 번째 항 6이었잖아요. 이 넘어가면 6 더하기 2, 8이겠네. 그럼 n자리에다 내가 3을 넣어볼까? A4 빼기 A3은 2라는 거네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8이었으니까 넘어가서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2, A3, A4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넣어본 거라고. 근데 넣었을 때 나온 결과를 유심히 봤더니 또롱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었네. 야, 그럼 등차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씨 커졌네? 그거 혹시 여기서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거니? 네. 있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결과적으로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똑같이 계속 이씨 커진단 말이지. 아, 등차 수열이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공차가 누구인 등차 수열인지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하나씩 대입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 빨리 풀려면 등차인 거 알고 공차 누군지 알아서 빠바바박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요. 자,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딱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 1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2를 더하면 나오는 거죠?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이야? 그럼 이 친구 일반항 얘기해 볼까요? A는 2n 2n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호호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됐죠? 맞아? 괜찮아? 하은아 괜찮아? 마님도 좀 서서 할래? 딱 5분만 더 자게 해줘? 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네. 대신 영상도 보고 해야 돼? 자, 영상 볼 거야 안 볼 거야? 볼게요. 학교랑 이름 말해야지. 금천고등학교 아니 너 문산제일고야. 운산제일고등학교. 뭘? 방송은 아직 좀 어색해요? 이 녀석. 난 매일 하는데. 너 연예인은 못하겠다 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아 끝은 아니고요. n번째 항 구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그냥 대입해서 그냥 말하면 되잖아.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마3일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네요. 아, 너도? 네. 알았어. 그럼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걸로 곱해서 얘기하면.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자, 공비는 공통된 비율을 공비. 그래서 같은 등자를 써서 같은 비율, 등비. 등신하면 너는 신 같은 아이야. 수라짜 등신 같아. 너 정말 신 같다. 모든 능력이 다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네. 갓댐. 네, 보겠습니다. 아, 짜증 내지 마시고. 그럼 결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1, n-1 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빨리 얘기하다 보니 생략했습니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관계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등차 등비 정도는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항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두 번째 항은 몇입니까? 두 번째 항이요?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 6 마이너스 6. 마 3이죠. 네. 네, 마이너스 1을 계속 거듭적수를 곱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자 등차 등비만 갖고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뭔가 알겠다 싶었지만 아니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뭔가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뒤에 있는 유형 문제로 일단 넘어가서 지금 했던 등차 등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이 99고요. 여기서 보자마자 야 이거 수열이랬다?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4인 등차 수열 얘기한 거구나. 근데 첫 번째 항 9구니까 이 등차 수열 일반항 말할 수 있을까요? 네. 4n 플러스 95. 됐죠? 1차식으로 표현되고 n 앞에 1차 개수는 공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번째 항 알았으니까 20번째 항 n자리에 그대로 20 넣어주시면 되죠? 80에다가 95를 더한 값 몇입니까? 175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는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37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40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40번 보세요. 40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의 2배란 거랑 같대요. 여기서 또 얘기해야죠. 이거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 이때 공비가 몇이었을까? 2. 왜? 2를 곱하면 계속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 n-1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다섯 번째 항 구하세요. 5를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2의 4제곱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끝. 너무 쉽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뒤로 가서 하나만 더 보고서 여러분들 문제 풀 것도 알려드릴게요. 43번입니다. 자, 뒤로 가시면 43번입니다. 43번이죠? 네. 자, 다음 수열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떤 수열인지는 일단 처음에 얘기는 안 해준다고. 그럼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누군지. 그래서 두 번째랑 다섯 번째 항 줬는데 너 여기서 요런 관계가 성립된대.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2번째 항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이때 문제에서 준 관계식 가운데 있는 n 플러스 1번째에 제곱한 게 요 둘이 곱한 거랑 같은 값이 됐네.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 중앙을 표현한 거거든. 그럼 이때 다음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 2분의 3, 다섯 번째 항이 12가 됐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자, 두 번째 항, 그 다음은 세 번째 항, 그 다음은 네 번째 항, 그 다음은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럼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개 더 곱하면 다섯 번째 항 나온다? 3개. 그래서 5에서 2를 뺀 거만큼 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r을 세제곱한 거. 그게 다섯 번째 항. 됐죠? 그러면 다시 12는 2분의 3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한 공비를 3번 더 곱하면 되는 거고, 양변에 3을 나눠주시고 2를 곱해주시면 r 세제곱이 8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공비가 2였구나.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너 10번째 항 구해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1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5개 더 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12였으니까 여기에다가 2의 5제곱만큼 더 곱해주면 되겠군. 2의 5제곱이 몇이죠? 네, 32를 더 곱한 값으로 우린 10번째 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384. 끝. 그래서 등차와 등비에 대한 연습을 먼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 문제는 공교롭게도 전부 다 중요라는 노란색 별표가 체크된 문제. 해서 38번, 41번, 그리고 44번 이 세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 또 뒷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문제 시작해 볼게요. 38번. 아이고, 무슨 수열? 공차가 D구나.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첫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 8이니까 우리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2개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야지. 2D가 8 빼기 2, 6이구나. 3이겠네. 됐죠?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n번째 항은 3n-1이구나. 고로 20 넣으면 59가 답이겠다. 끝. 좀 돌아갔죠? 그렇게 보면 좀 돌아가죠? 그럼 새끼야,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들어야지. 내가 뭐 동네 아저씨냐? 뭐 달걀 사장님이 안 들어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돌아가죠? 네, 바로 갈 수 있게 지금처럼 해주시고. 자, 4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열이 정의됐을 때 라는 이야기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게.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n번째 항.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그래서 첫 번째 항 2니까요. n번째 항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답 좀 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2라는 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 둘이 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아, 지수법칙까지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38번 3번 맞아요? 네. 여기 썸을 안 쓰고 뭐는 나 자신 있으니까. 뭐야 예. 네. 아, 그리고 너네 그 수요일날 다 홍대 갔더라? 자, 44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있는데 요런 관계가 성립함. 요런 관계가 성립함. 이게 무슨 관계일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야. 맞아. 처음 볼 수 있어. 근데 수업을 조금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는 누군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라고 캐치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등비수열 배우는 거였으니까 등비수열이겠지 뭘 한 놈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얘를 여기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거죠. n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한 값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등비 중앙 표현 등비수열. 이 과정에 나와 주셔야 돼. 만드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분수니까 분수 실어서 이렇게 그냥 양변에 쓱쓱쓱 곱해서 정리한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2개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147은 3에다가 r제곱 곱해준 거거든. 그럼 3을 똥똥똥 약분해주면 4, 3, 12, 9, 3, 27, 요게 r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r은 뭘까요? 풀마 7이죠. 근데 양의 정수를 써요. 맞아요. 풀마 7이죠. 자, 그런데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야 얘는 뭐니? 6번째 항, 13번째 항 나눴어? 13번째 항은 6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돼요? 7개 더 곱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말한 P의 P제곱은 R의 7제곱이 되는 거겠죠? PP 같은 거네? P는 양수네? 그럼 여기 양수 써야 되겠네? 그럼 결론 R은 몇이었다? 7이었던 거고 당연히 P도 몇이었다? 7이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7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7점 자기 만드시는 시간 확실인데? 그러니까 신이 만드시는 시간 같은데. 이제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봤고요. 쉬는 시간 주지 당연히. 등비. 등차와 등비의 그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수열들이 몇 가지 더 있어. 너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 딱 3가지입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조금 살짝 한 발목 정도까지 담글 거고요. 그 나머지 하나는 그냥 넣다 뺄게요 바로.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애가 있냐면 수열 중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 장이 누군지를 관찰했는데 이게 봐 n번 장에다가 누구를 더하더라고. 자, 이때 여기가 일정한 어떤 수였으면 우리가 상수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변수. 변하는 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f, n. 예를 들면 이런 애들. n 플러스 1번 장을 봤는데 얘가 n번 장에다가 n이 포함된 어떤 식. 예를 들면 2n.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등차일까 등비일까? 아니에요. 등차도 등비도 아닌 그냥 또 다른 수열인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항을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이때 이 수열의 30번째 항이 누군지 구해줘, 혹은 4번째 항이 누군지 구해줘, 혹은 7번째 항이 누군지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이거지. 여기 n 플러스 1번째, n번째 관계가 있으니까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1 넣었어.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n자리에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 넣으면 몇이야? 4죠? 4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n자리에 3을 넣으면 네 번째 항이 되죠? 3을 넣으면 네 번째 항이 되죠?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누구 더하면 되는 거야? 8. 6을 더하면 되는 거라고. n자리에다 내가 3을 넣었으니까 땅땅. 맞아? 이렇게 쭉 써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얘는 조금 깊이 있게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얘를 갖고 나오는 문제도 꽤 많거든. 그래서 얘는 조금 깊이 있게 갑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일반화된 형태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보세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fn을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일 때, 얘가 n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변수일 때, 이때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또 다른 수열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다음 수열의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별거 없어. 자, n자리에다가 1을 넣으세요. 그러면 나오는 식 이렇게 되죠. a2는 a1 더하기 f1. 그 다음 n자리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나오는 식 a3은 a2 더하기 f2. 쭉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해 볼 거예요. 요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an은 an-1 더하기 f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별거 없어. 다 더해. 다 더해. 그럼 다 더하는 순간 봐봐. 왼쪽에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까지 싹 다 더한 거고, 오른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1번째까지 싹 다 더한 거랑 f1, f2, f3, fn-까지 싹 다 더한 게 남는 거야.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넘김이 없어지겠지. 넘어가면 서로 소거될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소거될 거고 여기도 소거될 거야.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좌변은 n번째 an만 남고 우변은 요 첫 번째 항 살아있죠? 첫 번째 항에다가 F1, F2, F3 해서 계속 더한 값. 누구까지? Fn-1까지 더한 값이 남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애를 계속 더하고 있네? 이거 우리가 합의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됐죠? 그래서 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예시로 다시 넘어와서 뿅. 다음과 같이 있어. 이 친구 n번째 한번 구해볼게 라고 하면 여기 fn자리 지금 2n이 온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때 a1은 1이었죠? 됐지? 자, 실수배 2입니다. 앞으로 빼요. 남은 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되겠네. 아, 지웠나? 아이고, 씨. 여기 있네요, 공식. 보이시죠? 요거. 근데 n 대신에 n-1이었, n 대신에 n-1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 공식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n-1. 거기 앞에 2를 곱했고 플러스 1이 앞에 붙어 있는 게 n번째 항.
약분해 주시면 얘는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가 n번째 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똥똥똥 1 맞네요. 됐죠? 그럼 두 번째 항 얘는 뭐였어? 1 더하기 2 3이었지? 그럼 2 넣어봐. 4 빼기 2 더하기 1 3 맞네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것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결론. 지금 보여드린 다음과 같은 형태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은 수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있는 관계식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쭉 써서 n번째 항이 누군지까지 쓰신 다음 싹 다 더해버리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 마지막에는 요 초록색으로 쓴 것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오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같이 익혀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짜잔. 자, 46번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 3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n을 더한 걸로 정의를 했대요. 그때 다섯 번째 항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 첫 번째, AN을 구할까? 혹은 두 번째, 아이 몰라 그냥 다섯 번째 항만 바로 구해볼까? 고민해 보시면 돼.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만약에 얘가 한 15번째 항이라든가 30번째 항이라고 그랬으면 이거 하나씩 다 넣어서 계산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 근데 다섯 번째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1 넣어보세요. n자리에 1 넣어볼게. 그럼 뭐가 돼? 두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 3에다가 1 넣으면 3 더한 값 6이죠? 맞아? 1 넣은 값. 그럼 n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이죠. 얘는 두 번째 항 6에다가 2 대입하면 6이죠? 그럼 1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내가 n자리에다 이번에 3을 넣습니다. 누구 넣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3을 넣었어요. 3. 그럼 네 번째 항이지. 그럼 세 번째 항 12에다가 3 넣습니다. 3. 9를 더하는 거지. 그럼 몇이야? 21. 그럼 다섯 번째 항은 n자리에 4는 거야. 4. 네 번째 항 21에다가 4 넣습니다. 4, 3, 12. 12 더하는 거지? 그럼 몇인 거야? 33. 답이네, 끝. 됐죠?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그냥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오게 해요. 지금 교육과정은 그게 지금 교육과정의 목표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 정도는 n번째 항을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위해 n번째 항 구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어떻게 n번째 항 구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n자리에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1. 자, 이렇게 모양 보이게 쓸게요. n자리에 1 넣었으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자, 2 넣습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2. 3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3. 쭉 가서 마지막 n번째 항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여기 n 빼기 1 대입한 거죠. 얘는 n 빼기 1번째에다가 3에다가 n 빼기 1을 곱하네. 인 거야. 자, 이것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너무 쉽잖아. 싹 다 더해버리면 두 번째는 없어져. 세 번째도 없어져. 여기 네 번째도 없어질걸? 얘도 없어질걸? n 빼기 1번째? 그럼 남은 건 n번째 항만 남고요.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항 살아있네요. 3이었던 거 문제 좋습니다. 3 더하기 3 곱하기 1 3 곱하기 2 또도도도도 어디까지? 3 곱하기 n 빼기 1까지 다 더한 거구나. 그럼 나 얘네들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얘네들 이거 뭔데? 시그마 K의 1부터 n-1까지 더한 거죠. 3K에다가 그럼 1 넣으면 3 곱하기 1, 2 넣으면 3 곱하기 2, n 빼기 1 넣으면 3 곱하기 n 빼기 1 맞잖아. 이거 싹 다 더한 거 시그마로 바꿨을 수 있거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주시고
바꿨으면 이제 이 친구 공식 넣어서 곱하면 되겠죠? 3 더하기 자 실수배 3 앞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네요. 공식 바로 가죠. 2분의 n 대신에 n 빼기 1 넣어요. n-1. 그래서 결론 n번째 항은요. 3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n 빼기 1을 곱한 값. 자, 문제에서는 5 대입한 값을 5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그냥 여기다 바로 대입해 주시면 답은 3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5 곱하기 4 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네. 약분 때려주죠. 여기가 10이니까 곱하면 30이죠. 30 더하기 3이네요. 33입니다. 해서 답은 똑같이 3번이 나온다는 거. 굳이 얘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정도 논리 연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모르겠으면 하나씩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계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꼭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47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47번입니다. 자, 보세요. 답은 30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요거거든.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야, 첫 번째 항. 요거 구할 거니까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해줘. 인 거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이 누구냐면 2인 거 내가 안다고. 그럼 두 번째 항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넣어보면 두 번째 항은 말이다. 첫 번째 항 2에다가 1 넣었어요. 2의 1승. 2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항 4라는 거지. 그럼 세 번째 항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 여기 n자리에다가 지금 2 넣으면 세 번째 항이거든.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2제곱을 더하세요. 4에다가 2제곱을 더하세요. 몇입니까? 8인 거죠. 그럼 너 네 번째 항 누구니? 라고 하면 여기 n자리에 3 넣으면 된다고.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8에다가 2의 세제곱을 더하세요. 그럼 몇인데요? 16이잖아. 자, 첫 번째 항이 아까 2라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자, 이거 4개 더하세요. 답입니다. 됐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아씨, 몰라. 그럼 하나씩 넣어. 그래도 돼. AN이 왜 AN에다가 2를 넣었는데 왜 4예요? n에다가 1 넣고 이거 아니 n 플러스 1이 n. 자, 여기 내가 여기 자, 여기 n자리에다가 자, 보아 대답해 볼게요. 2를 넣어 볼게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3. A 3이죠. 문. 자, n자리 2 넣었어요. 그럼 얘 뭐가 되죠? A2. A2. 그럼 2 넣으면 이거 뭐가 되죠? 4. 2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럼 A2가 누군지 알아요? 네. 그쵸? 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서 이 경험에 의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나 이거 일반항 n번째 항도 구해볼 거야. 자, 갑니다. n번째 한번 구해보자고. 자, 봐봐. 천천히. 자, 여기다 1 넣어보자. 뭐예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의 1승.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의 2승.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2의 3승. 야, 그럼 n번째 항은 n 빼기 1번째 항 더하기 2의 n 빼기 1승. 그냥 1부터 여기 n번째 항 올 때까지 그냥 쭉 다 써서 그냥 계산한다고, 이렇게 쓴다고. 쭉 대입해서 쓴다고. 그리고 나서 별게 없어요. 그냥 싹 다 더해버려. 그럼 여기가 없어지잖아. 그치, 서연아? 보고 있지? 이해해봐야 돼? 알았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없어진다고. 약 없어진다고. 다 더해버리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왼쪽에 누구 남냐면 n번째 항만 띵 남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누구 남았냐면 첫 번째 항 일단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얘네 더한 게 쭉 있겠지.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해서 어디까지? 2의 n-1승까지 더한 얘네들이랍니다. 얘네들. 야, 이거 뭡니까? 시그마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이잖아. 이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 공차가 누구? 2. 첫째 항 누구? 2. 한 개 수 몇 개? n-1개. 고로 이 친구는 r-1분의 첫째 항 r 한 개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선생님 시그마인데 공식 안 쓰나요?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우린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그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 n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에다 쓸게요. n번째 항은 2 더하기 2의 n-1승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거 전개하면 2의 n제곱,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4니까요. 플러스 있었네. 마이너스 2. 이게 n번째 항.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됐죠? 응? 응? 왜요? 0. 첫 번째 항 뭐였어? 2였는데? 응? 뭐라나? 뭐지? 1 넣으면 2 넣으면 n 빼기 1 넣으면 2. 아, 미안해요. 난 잘못 쓴 데를 봤네요. 여기 왜 갑자기 2로 바뀌었지? 1인데?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1이죠, 1. 미안합니다. 앞에 2가 있고 요거 1이죠. 미안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전개하면 2의 n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2 있으니까 끝났네. 그래서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2 넣으면 두 번째 항 2의 제곱 4. 3 넣으면 세 번째 항 2의 세제곱 8. 네 번째 항 2의 네제곱 16. 이렇게 나온 거지 뭘. 똑같네 나온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아니야 사진 여기서 찍으면 안 돼. 여기서 찍어야 돼요. 이렇게. 꼭 알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육 과정상 우리가 하나씩 대입해서 저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너무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n번째 항까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이나 혹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수학이 필요할 때 그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학교 선생님이 맘먹고서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내면은 어렵게 낼 수 있겠죠. 괜히 저런 형태의 주고서 30번째 항 구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꼬장 부리면.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건 좀 힘들 거야. 그랬을 때는 일반 항을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넣고 싹 다 더해버리면 돼.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바로 49번입니다. 요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짝 모양 봐. 은별아 봐봐. 10번째 항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걸 거라고 분명히. 넣어봐야지. 1 넣어볼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의 1승. 그죠? 얘가 누굽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4예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너네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 이거 더하기 빼기를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너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하지 마. 계산하지 마. 그냥 쭉 나열할 거면 계산하지 마. 그냥 봐. 이거 4라고 쓰지 마. 그냥 얘는 1 더하기 3의 1승이야. 그냥 이대로 냅둬. Let it be. 그죠? 냅둬 그냥. 그럼 또 두 번째. 야, n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3제곱이야. 근데 두 번째 항이 누군지 위에 써 있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3의 1승에다가 3의 2승을 더한 거야. 그냥 이렇게 써. 이거를 계산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9 해갖고 10, 13이요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고. 왜? 이렇게 쓰면 규칙이 보이거든. 그럼 이번에 3 넣으면 네 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3세제곱을 더하는데 세 번째 항 위에 써 있잖아. 요거 그냥 써. 똑같이.
여기에다 3세제곱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위에 쓴 거 한 번 더 쓰고 누구 더하면 돼? 3의 4제곱 더하면 된다고. 맞잖아. 네. 그럼 이렇게 쭉 썼을 때,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10번째 항이야. 그럼 10번째 항은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해서 어디까지 더했을까? 3의 9승까지 더했을 거라고. 왜? 다섯 번째 항이면 4승, 네 번째 항이면 3승. 그럼 10번째 항이면 9승까지 더했을 거야. 네. 어머, 이 전체 다 봐도 된다.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등비수열이잖아. 30 곱하고 있잖아. 네. 첫 번째 항은 누구? 1. 1. 공비 누구? 3. 항 몇 개? 10개. 10개.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3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공비 항개수 마이너스 1. 2번 답. 그래서 굳이 이거 난 일반항 구하기 너무 싫은데 맞아, 나도 동의해.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팁은 계산하지 마. 저거 계산 누가 못해. 다 하지 너네도. 근데 계산하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굳이 내가 n번째 안 구해도 되잖아요? 아니지. 그럼 여기서도 n번째 항 구할 수 있지. 왜?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에다 모시기 세 번째 항에 모시기에서 쭉 썼을 때 마지막 누구로 끝나? 3의 n-1승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싹 다 더한 게 뭔데?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의 K제곱. 아까 했던 그 모습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항 구하면 돼. 그래서 여차하면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순간 안 보여. 계산하지 마. 그럼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른쪽에 있는 유형에서도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갑니다. 유형 4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죠. 요. 가, 봐봐. 47분이죠? 아니, 앞에 일단 볼 거야. 앞에.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을 관찰했는데 얘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이거 무슨 수열? 등비. 공비가 아니라 등비. 같을 등자를 써서 등비. 비가 같다. 그래서 등신 하면 너는 신이랑 같다. 쓰라 등신 같아. 너는 신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됐죠? 같을 등자예요. 자, 다시. 여기에 상수를 딱 쓰면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그죠? 얘는 등비수열인데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아까도 똑같이 생겼어. 여기에 변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n 값에 따라서 계속 이 결과가 바뀔 때. 그럼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건 아니잖아. 등비수열이라고 할 순 없거든. 그때 이 친구 표현이 이렇게 돼요. n 값에 따라 바뀔 거야. fn.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의 값, n이 2일 때의 값, n이 3일 때의 값 계속 어떤 값이 변하고 있을 때 그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봐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자, 얘도 똑같아. 그냥 n자리에 1을 넣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여기에다 1 대입한 값.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여기다 2 대입한 값. 마찬가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 대입한 값. 쭉 써서 마지막 n번째 항은 n 빼기 1번째 항에다가 n 빼기 1 대입한 값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아까 유도한 과정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아까는 다 더했잖아. 지금은 뭐 하냐면 곱해. 혹시나 해서 곱하는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좌변은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 곱하기 랄랄랄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곱한 게 나와.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여기 왼쪽부터 곱할게. 첫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곱하기 랄랄랄랄 n 빼기 1까지 곱하고
또 F1 곱하고 F2 곱하고 어디까지 곱하고 Fn-1까지 곱하고. 됐죠? 그냥 왼쪽 오른쪽 써있는 거 다 곱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점이 뭐냐면 봐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1번째까지 약분된다고. 약분.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도 다 더했을 때를 이렇게 정리한 거였거든. 그럼 여기도 약분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다 곱해버리면 얘네들이 약분, 얘네들도 약분, 얘네들도 약분, 얘네들도 약분 될 거거든. 그럼 왼쪽에는 n번 짝만 똥 남아. 오른쪽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이거 다 곱한 거지. 맞아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어디까지? Fn-까지 곱한 게 남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곱하기니까 이거를 내가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더하기였으면 시그마로 띵 표현하면 됐는데 곱하기니까 얘는 바꿀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셔야 돼. 아니 이렇게 쓰라고요? 맞아. 분명히 얘는 정리가 되는 이쁜 형태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또 이쁘게 정리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러 가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요. 갑니다. 다음 문제를 딱 봤더니 자 봐봐. n 플러스 1번 장을 봤는데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애를 곱하는데 얘가 n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야. 변한다고. 변수죠. 변수라고. 계속 변한단 말이지. 그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처럼 한 번씩 해볼게.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1 넣었어요. 2의 1승 곱하기 A1 됐죠? 잠깐만 2의 1승 곱하기 32야. 됐죠? 굳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커 이미. 그렇잖아. 63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뭘까? n자리에다 2 넣으면 되는 거 이거죠? a제곱에다가 두 번째 항 곱하면 돼. 그럼 두 번째 항 위에 써 있잖아. 그럼 a제곱, a래 2의 제곱에다가 2의 1제곱 곱하고 32도 곱하면 되는 건가 봐. 그렇잖아. 계산 안 해. 괜찮아요? 이 정도. 그럼 야, 네 번째 항 뭐니? 네 번째 항 n자리에 3 넣은 거잖아. 2의 세제곱에다가 세 번째 항 곱하면 돼. 2의 세제곱에다가 세 번째 항 그대로 뒤에다 곱해서 쓸게. 이렇게. 그럼 너 다섯 번째 항 누구야? 다섯 번째 항 2의 4제곱에다가 네 번째 항 곱한 거야. 2의 4제곱에다가 얘 그대로 또 쓰면 되잖아요. 아이고 3 아니죠? 정신 차리시고. 이거네요. 이제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다. 잠깐. 여기서 얘만 계산하면 답인데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2의 5제곱. 그죠? 그럼 잠깐만. 2 미치다 2인수야. 곱하래. 그럼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하시면 되는 거죠? 몇입니까? 2의 15제곱이 되겠네요. 끝. 2를 15번 곱한 거. 그래서 이게 뒤에 곱하기로 써져 있는 친구가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정리 안 해도 우리는 풀 수 있게 문제를 항상 세팅해 줄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짝 보시면 맞습니다. 야, 10번째 항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쵸? 그러면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말이다. 1 넣으면 그냥 1 넣으세요. 몇이에요? 3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 그럼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2 넣으세요. 5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 이렇게 될 거야. 계속 하자고. 야, 그럼 너 3 넣으면 뭐가 돼? 7분의 5 곱하기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우린 이미 여기서도 규칙 얘기할 수 있죠. n이 커질수록 분모는 2씩 증가하는 등차수열. 분자도 2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이거든. 맞잖아. 분모와 분자 각각 2씩 다 증가하니까 3분의 1, 5분의 3, 7분의 5. 그 다음은
9분의 7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이때 얘를 계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 자,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2였죠.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2였죠?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2입니다. 여기는요 5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 3분의 1 곱하기 2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요 7분의 5에다가 세 번째 항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쓸 거라고. 어떻게 쓰냐면, 자, 그럼 선생님 10번째 항 어떻게 쓸 거예요? 라고 하면 10번째 항 n자리에 9 넣었을 때 9 넣으면 뭐야? 17분의 15죠? 아닌데? 9 넣으면 9, 2, 18. 19분의 17이죠? 미안합니다. 19분의 17이죠? 여기에다가 9번째 항 곱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지금 쓱 보이는 패턴에 의하면 19분의 17이 있으면 요 다음엔 17분의 1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엔 15분의 13이 있었을 거고 쭉 가서 요쪽에 있는 7분의 5 나오고 5분의 3 나오고 3분의 1 나오고 2까지 곱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17 약분, 15 약분, 13 약분, 약분. 결론 19분의 2만 남네요. 끝. 그래서 얘네들이 쭉 소거가 되면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다 써보시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남는다는 걸 볼 수가 7도 지워주세요. 불편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유형을 원래 3개 보려고 했는데 2개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유형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로는 딱 여기 유형 4번까지 여기까지 과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저희 드렸는데 없어요?